네, 여러분 239페이지입니다.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문제 2번은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였잖아요. 그죠?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제 여러 항목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신고를 한다라는 건데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법인세 문제입니다. 똑같이 사실 접근하면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문제 3번은 법인세가 기존에 신고한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봤던 거예요.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적출한 거예요. 이런 사항들은 뭔가 좀 잘못된 걸 찾은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류 혹은 누락 사항들을 찾았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기존 신고가 있고 그거를 이제 고치는 걸 우리가 경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과세관청 입장에서 그거를 고치는 걸 경정이라고 하는데 그 경정 결의서를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OT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문제 2번 풀이했던 접근법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문제 2번에서 우리가 일단 전반적인 틀이 있고 하나하나가 문항들이 있었잖아요. 그 항목을 보면서 예를 들면 뭐 감가상각비다 아니면은 이제 뭐 소형 승용차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세무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그 세무 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고 그거에 따라서 신고를 한다. 이런 흐름이잖아요. 근데 문제 3번도 뭐 신고 내역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정할 사항들, 우리 조사한 적출 사항들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조치하는 거긴 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감가상각비가 틀렸다. 그거를 옳게 고쳐봐라. 여러분 옳게 고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감가상각비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풀 수 있으면 기존에 오류가 있다. 우리는 그냥 제대로 풀 수만 있으면 이 차이를 수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법인세 문제 2번 법인 신고와 문제 3번 법인 조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 세부 항목들이 있다고요. 세부 주제, 뭐 대손 충당금, 뭐 기업 업무 추진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것만 똑같이 하면 되고 제가 지금부터 전체 훑어보고 문제 3번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하고 나서 문제 2번과 다른 점을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2번과 다른 점을 배우고 서식 좀 다른 점을 조정하고 그것만 하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하나 채워넣는 거는 강론을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풀고 채워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번 강의 있죠. 제가 이번 강의만이 문제 2번과 문제 3번이 뭐가 다르고 문제 3번은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합니다. 라는 걸 지금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번 강의만이 문제 2번 풀었던 내용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각 개별 이야기로 들어가서는 똑같아요. 문제 3번에서 나 물어봤던 주제가 또 어떤 회차에서는 문제 2번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문제 2번에 나왔던 게 다음 회차에는 문제 3번에 나올 수도 있고 똑같거든요. 우리는 그냥 정답을 찾는 거거든. 문제 2번은 처음부터 그 정답을 찾아서 최초로 신고하는 거고 문제 3번은 기존의 오류 혹은 누락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그 항목을 발견했다. 그럼 그걸 또 정답을 찾아야 기존 과하고 다르게 그냥 조치할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3번에 대한 핵심은 이번 강의가 될 겁니다. 물론 강론은 다 하나하나 할 겁니다. 문제 2번 했던 것처럼. 근데 문제 3번에서 이제 뭐가 다른지 서식 같은 걸 함께 보셔야 돼요. 자, 전체 훑어봅니다. 문제 3번 전체 훑어보기. 자, 24기 사업연도. 24년이네요.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번. 다음 서식을 써라 이거예요. 법인세 경정 결의서를 작성하라. 1번.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 경정 계산서. 과세관청이 최초로 예를 들어서 무신고 법인이다. 그 무신고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 내라라고 최초로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는 걸 우린 결정이라고 불러요. 처음으로 정해주는 거를 기존의 신고 내역이나 기존 경정 내역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좀 틀렸는데 야 이거는 누락됐던 거니까 이거를 반영해서 세금을 새로 내세요라고 하는 건 경정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기존에 있던 거를. 그래 지금은 요 같이 혼용해서도 쓰는데 지금은 뭐다? 경정이다. 신고 내역이 있고 그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고칠 내용들을 찾은 거니까 경정입니다. 자, 2번과 3번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2번인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까 문제 2번에서는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왼쪽에 가산 조정, 오른쪽에 차감 조정 이렇게 쭉 적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좀 페이지 양이 많아가지고 소득금액 조정과 합계표 1번은 여기 다 가산 조정을 여기 적을 거예요. 기존 신고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적을 칸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2번은 차감 조정 항목을 적을 거예요.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우리는 그냥 개별 항목을 보고 가산 조정이 나오면은 1번에 적고 차감 조정이 나오면은 합계표 2번에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주의사항. 반드시 당초 신고 사항을 적으세요. 여러분 일부러 주의사항을 출제자께서 놓치지 말라고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2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번, 2번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을 적으시고요. 마지막 합계란을 절대 잊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전에 문제 2번하고 달리 최초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고 최초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신고를 할 때 뭐 누락했던 실수든 고의든 누락이라든가 놓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적출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산세 문제가 생겨요. 무슨 과소신고 혹은 늦게 적게 낸 거에 대한 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 문제가 생기는데 당연히 실전에서는 정확하게 가산세를 계산해야겠죠. 우리가 실제 조사했을 때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단순하게 생략하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해서 가산세는 그냥 1,000만 원으로 가정할 테니까 가산세는 그냥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세액계산서란에 가산세를 요 1,000만 원을 그대로 잘 갖다 적는 연습도 해야 돼요. 이거 놓치기 쉽거든. 이따가 볼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4번 세무조사의 결과 조사 적출사항 우리가 찾아냈다고 해요. 적출했다고 하죠. 어떤 문제되는 내용을 우리가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찾아서 적절하게 끄집어냈다 이 말이야. 문제사항을. 조사해서 그 사항을 적출했죠. 그 사항이 각 문항별로 있을 겁니다. 뭐 1번은 매출 누락, 2번은 감가상각비 뭐 과대 계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다? 각 문항은 독립적인 걸로 가정해요. 이거 문제 2번에서도 그랬죠,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각 문항을 보고 거기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세무조정을 뽑아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뒤쪽에서 한 5번을 풀다가 막 그런 생각이 문득 든다고요. 아까 2번 풀 때 어떤 자료가 있었는데 이걸 갖고 와서 5번에 반영해서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요.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출제자께서 애초에 각 문항은 독립적으로 된다고 했잖아. 독립적으로 완결성을 짓는 문항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문항을 보고 그냥 세무 조정을 뽑아내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밑에 자료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중요한 건 우리 중소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IFRS는 미도입한 그냥 일반적인 우린 중소기업을 말하는구나 라고 해서 자, 여러분 제가 문제 2번 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다 정리했죠. 뭐 기업 업무 추진비 기본 한도가 다르고요. 뭐 이게 손익 기속 시기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그 강의 다시 들으세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리뷰를 다 한번 했습니다. 물론 각 항목에서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기존 신고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신고 내역, 뭐 법인세 비용, 당기 순이익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신고했던 법인세 24기를 신고하면서 가산 조정, 법인세 비용, 송금 불산입 하나. 그리고 여기 송금 산입, 정기 대손 충당금. 작년이죠. 작년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마이너스 유보, 1,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로 송금 산입해서 전액 추인했다. 이것만 신고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 내역을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유보, 자적을표상의 24년 기초 유보는 이렇게 있었네 라는 말이에요. 이 유보 중에서 이 내용 작년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여기서 추인됐다는 거죠. 신고하면서 기존에는 이렇게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자 3번 세무조사를 해서 각각의 문항들이 적출된 거예요. 1번은 뭐 매출 누락이고요. 뭐 2번은 손익 귀속 시기 관련한 거고 뭐 3번은 이거 뭐 그 의제 기부금이겠네요. 고가 매입인데 특수관계인 아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각 항목들은 이따가 다 하나씩 볼 거예요. 4번은 인건비고 5번은 미술품 전시하는 거 6번은 이제 재고자산 평가 관련한 거고 7번은 우리가 문제 3번에서 이제 덩치 큰 친구 감가상각비죠. DP
감가상각비 아까 문제 우리 2번에서 풀 때는 우리 업무용 승용차랑 우리 뭐 그 기업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이게 뭐였어요? 단순한 판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판단하고 추가적으로 계산적인 과정을 밟아야 세무조정이 나오는 항목들이었죠. 좀 덩치 큰 친구들. 지금 문제 3번에서는 사실 앞에 있는 친구들도 사실 이론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뭐 시부인에 대해서 복잡하게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7번은 여러분 뭐예요? 감가상각비. 문제만 한 페이지잖아요. 그죠? 감가상각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덩치가 커요. 이론도 알아야 되고 연습도 필요합니다. 8번이 뭐예요? 이건 대손충당금이죠. 문제 3번에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친구가 7번의 감가상각비, 8번의 대손충당금이에요. 자료도 많이 주어져 있죠? 그죠? 이것들을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참고 세율이 주어진 거예요. 문제 3번에도 과표가 200억 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억까지는 세율 9%, 2억 초과 200억 이하분은 19%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아까 전에 답안 서식이 3장 있었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계산서라고 해서 왼쪽에 신고 당초 신고 내역을 쭉 적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경정이 이번에 여기 경정 칸에다가 추가로 하는데 문제 2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일단 기존 신고 내역은 기존에 있던 거니까 똑같이 적으면 돼요, 그죠? 근데 경정하려면은 경정할 때는 뭡니까? 입금 산입, 가산 조정 항목의 합계와 송금 산입, 차감 조정의 합계가 필요해요. 이거 어디서 구하나요? 뒷페이지. 그렇죠. 문제 2번도 뭐부터 했었죠, 여러분?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부터 우리가 완성해서 마지막에 있는 이 합계 금액을 첫 번째 서식인 과표의 가산 조정 칸에 적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문제 문항을 풀고 나서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가산 조정은 1번 가산 조정이죠.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2번은 뭐예요? 차감 조정이죠.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 이거를 하고 마지막에 요 합계 금액들을 첫 번째 서식 가산 조정, 차감 조정 칸에 갖고 와서 쭉 나머지로 계산해 가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요거까지 실제 우리가 기초 작업까지 이번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 서식을 봤고요. 문제 3번은 문제 2번하고 다른 점이 이거를 꼭 먼저 해야 됩니다. 필수 사전 작업. 문제 3번을 풀기 전 필수 사전 작업. 기존 신고 내역을 그대로 옮겨 적기. 이거부터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끝에 적으려고 하면 헷갈려요. 내가 방금 문항 푼 거 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면 헷갈리니까 먼저 기존 신고 내역을 옮겨 적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일단 문제 풀이 순서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을 먼저 완성하죠. 그러고 나서 각각의 합계들을 첫 번째 서식인 과표 및 세액 결정 계산서 합계 부분에 갖고 오는 거예요. 주의할 점 보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당초 신고 내역들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게 필수 사전 작업이다. 주의사항도 첫 번째 있죠. 초록색. 계산서 1의 신고란에다가 그리고 합계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도 마찬가지. 모든 서식 3개 있잖아요. 서식 3개에다가 기존 신고 내역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적어놨죠, 여러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거 틀린 걸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부분 점수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부터 적는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 뭐?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여기 파란색 가산세. 우리가 지금 세무조사를 한 결과니까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일단 여기서는 우리 조사원 시험에서는 실제 계산은 생략하시고 1,000만 원으로 가정해서 가산세 칸에 적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란에 합계란을 깜빡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적읍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리가 똑같이 교재에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번 문제 제일 앞에 있는 중소기업 특례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신고사항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당기순이익 있죠? 그리고 기존에 신고했던 내역들 가산조정 하나, 차감조정 하나 있죠? 요거를 그대로 적습니다. 일단 어디서 적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번이고요. 놓치시면 안 돼요. 사업연도 소득세는 채워져 있었지만 법인세는 여기 적으셔야 돼요, 손으로. 그리고 가산조정 칸에다가 뭘 적죠? 왼쪽이 여러분 당초 신고 칸입니다. 가산조정, 송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 100원
1억이죠. 1억 기타 사유 유출. 당초 신고할 때 가산 조정 하나 나왔던 거 이거를 어디 적는다? 가산 조정.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1번인 가산 조정에다가 왼쪽에 여기 적어요. 신고란에. 됐죠? 당연히 합계도 적어야 되고요. 차감 조정은 뭐 있었어요? 차감 조정 2번이죠. 2번 서식도 사업연도하고 법인명 무조건 잊으시면 안 돼요. 적으시고 2번은 뭡니까?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 2번은 전부 다 차감 조정만 적는 칸이에요. 정기 대손 총당금 한도 초과액 1,200만 원, 송금 산입 혹은 입금 불산입 똑같다고요. 똑같은 거라고 했죠. 입금 불산입,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여러분 차감 조정 칸에는 제가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앞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FM대로 하자면은 어떻다? 애초에 차감 조정 칸에 적히는 유보는 그 의미 자체가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답안에도 아까 전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냥 유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않는 분들은 그냥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칸에 혼자 시험지 칸에 적을 때는 송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하고 차감 조정 칸에는 그냥 이렇게 유보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혹여나 이것 때문에 괜히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까봐 출제자께서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차감 조정 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어도 무방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신고 당초 칸에도 합계까지 적으신 다음에 어떻게 여기를 맞춥니다. 우리 첫 번째 서식이었죠, 이게. 법인세 과표 및 세액 결정 계산서. 여기도 법인명, 사업연도 꼭 적으시고요. 왼쪽이 또 이게 신고 당초 신고 칸이에요. 당초 이렇게 신고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당기 순이익 4억.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적는 거예요, 지금. 신고 사항에 있는 로마자 2번에 있는 내역들을 그대로 그냥 다 갖다 적고 있는 거라고요.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보고 2번을 보고 그냥 서식에서 신고 당초란에 그냥 그대로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전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문제 3번은 부분 점수를 가장 먼저 확실하게 얻을 수 있고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방금 가산 조정 칸에서 법인세 비용 하나 있었죠. 1억 합계 그대로 갖고 와요.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200만 마이너스 유보 그거 합계가 1,200만 원 하나 있었죠. 그대로 갖고 와요. 차감감 소득은 4억 8,800. 과표까지 뚝 똑같죠? 다른 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4억 8,800 세율을 구간은 19% 구간이죠. 계산해 봅니다. 4억 8,800 2억까지는 9%, 2억 초과 분해대에서는 19% 하면 얼마 나와요? 7,272만 원이 나와요. 내가 내야 될 최종 세금은 7,272만 원이에요. 맞죠? 이거를 그대로 신고할 때 어떻게 나눠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내가 납부해야 될 총 납부할 세액이었던 거예요. 이 중에서 미리 냈던 거 3,500만 원 있고요. 원천징수 당했던 게 2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고하면서 남아있는 3,572만 원만 낼게요. 라고 하면서 신고한 거예요. 맞죠? 다시 돌아가서 뒷페이지 신고. 총 결정세액, 납부할 총 세액이 7,272만 원인데요. 제가 중간 예납으로 3,500만 원 미리 냈거든요. 기납부했어요. 원천 납부도 기납부 이번에 했어요. 200만 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낼 게 3,572만 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총 합계는 7,272만 원. 자진 납부세액이 그래서 이번에 3,572만 원 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0, 0. 요렇게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이거 그대로 적으면 부분 점수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 잊지 말자. 이거 적을 때 이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강조 뭐 했어요, 여러분? 가산세.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가산세를 여러분 만약에 당신께서 가산세를 실제로 계산해서 풀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가산세 계산을 못했어. 그래서 틀리면은 여러분 내가 공부를 그건 안 한 거니까 하나도 안 억울해요, 그거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냥 1,000만 원으로 가정할 테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꼭 쓰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안 써서 부분 점수를 놓쳤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처음에 옮겨 적을 때 이 가산세 부분 뭐 아마 계속 1,000만 원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주어져 있는 이 가산세 금액을 어디 적어요? 어디 적어요? 법인세 과표 및 세액 계산서에 지금 왼쪽에 당초 신고 내역 초록색들 다 적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1,000만 원은 내가 이번에 세무조사해서 적출 사항들을 경정을 쭉 적을 거 아닙니까? 경정 사항들을.
그런데 가산세는 그냥 1,000만 원으로 가정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오른쪽에 적히는 거예요. 가산세 123번 오른쪽에 적히는 거라고. 이번에 세무조사의 결과로서 이 가산세가 나온 거잖아요. 맞죠? 절대 왼쪽에 적으시면 안 돼요. 가산세. 오른쪽에 적으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번에 세무조사의 결과를 오른쪽에 적을 거니까 가정한 숫자 가산세 1,000만 원을 오른쪽에 적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초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 여기까지 다 했죠 여러분. 가산조정,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이런 거 다 했어요. 적고 나서 이제 하고 나서 문항을 보는 거라고요. 문항 조사 적출 사항을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1번은 뭐네? 1번 풀어볼까? 세무조정 나왔네? 가산조정이네? 그러면은 앞에 했던 가산조정이네? 그러면은 경정칸에다가 가산조정을 여기 이렇게 적는 거라고요. 하나하나씩 똑같이 적어 나가면 돼요. 이렇게. 물론 차감조정이 나오면은 차감조정 칸에 있는 오른쪽 칸에다가 이렇게 적어 나가면 되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기초 작업 늘 강조합니다. 우리는 0.5점, 1점 이런 걸 모아가지고 100점까지 다가가는 거예요.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이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자, 건물을 올리는 거라고 치면 우리가 지금 문제 3번의 경우는 이게 지금 땅을 판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밑에서도 튼튼하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놓치지 맙시다.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꼭 하셔야 돼. 자, 수고 많으셨고 이제 쉬셨다가 본격적으로 문항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